안녕하세요. 청약 전문가 베니아입니다. 네, 오늘은 드파인 연이 가치 판단 및 청약 경쟁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청약하기 전에 가치 판단을 사전에 해드리면 제일 좋은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터디에서 그런 가치 판단과 전략을 공유하고 있다 보니까 청약이 끝나고 나서야 이렇게 올리는 부분은 저도 좀 아쉽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당첨되고 나서 계약을 할지 말지 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해 있고 총 959세대로 이루어졌고 일반 분양은 332세대입니다. 입주 연도는 2029년 1월이고요. 34평형 평균 분양가는 14억 5천만 원입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구조이고요. 발코니 비용은 2,500만 원, 중도금 이자는 후불제입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고요. 전매 제한은 3년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서울시 서대문구에 있습니다. 규모가 큰 구 중에 한 곳인데 이 서대문구 안에서도 평당가가 높은 지역을 찾아보면 광화문을 갈 수 있는 홍은동이나 홍제동 일대가 또 평당가가 높고 또 많은 분들이 매매나 임대 찾는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찾는 곳이라고 하면 오늘 분양하는 분양단지 옆에 있는 가지열 뉴타운 이 북가정화동과 남가자동 일대를 떠올릴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서대문구 북아현동도 맞은편에 마포구 아현동과 맞닿아 있어서 높은 평당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서대문구 연희동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보시면은 성원 쌍떼별 아파트 2차 여기나 그리고 오늘 분양하는 드파인 연희 그리고 2016년에 분양했던 연희파크 프루지오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추후에 연희동에 분양하는 단지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연희동의 느낌 하면 대표적인 부촌이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죠. 네, 연희동 일부 모습인데요. 이런 식으로 단독주택이 참 많고요. 이렇게 성벽처럼 보여지는 단독주택이 참 많고 이러한 단독주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한남동, 성북동, 연희동 이런 곳에 대체적인 분위기가 다음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아파트는 내가 원할 때 허물고 새로 지을 수 없잖아요. 소유자들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이런 단독주택은 온전히 내 의지만으로 철거가 가능하고 또 새롭게 리모델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 번쯤은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요. 이 드파인 연희 부지를 보면 1000세대 정도 되지만 부지 모양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 자체도 이렇게 1동, 2동, 3동으로 3개의 블록으로 쪼개져 있고 중간중간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관리 주체도 다르다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로얄동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세대수가 조금 더 많은 여기 3동, 현재역과도 가깝고 세대수도 좀 더 많기 때문에 3동이 좀 선호된다라고 보여지고요. 2동과 1동은 거의 비슷할 것 같으나 그래도 동이 한 개라도 더 많은 2동이 그 다음 순위일 것 같습니다. 역과도 조금 더 가깝고요. 그래서 이 드파인 연희는 과거에 지어진 이 연희파크 프루지오를 보면 어느 정도 느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 분양했었을 당시에 실제 모델하우스도 임장 가고 계약을 고민했던 단지이기도 했거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연희파크 프루지오 선착순 문자인데요. 이거 2016년입니다. 제가 과거의 문자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핫했던 단지들의 이런 선착순 문자들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서울의 분양이 상대적으로 많았었기 때문에 이 연희파크 프루지오는 인기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품군에 속했습니다. 입지도 그렇고 애매했는데 중요한 건 이 연희파크 프루지오도 6억대 분양을 했었는데 지금 한 10억 정도에 거래되는 걸 보면 반사 이익을 노리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파인 연희도 연희파크 프루지오와 어느 정도 유사하게 가리라 생각이 듭니다. 드파인 연희는 이 가지엘 뉴타운과 물리적인 거리는 가깝지만 연희초등학교로 굉장히 먼 곳에 배정이 되고 또 역세권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맞은편 내부순환로도 있기 때문에 내부순환로에서 바라본 드파인 연희 현장인데요. 단점이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것도 거래가 제한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드파인이라는 브랜드가 SK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르엘이나 DH처럼 드파인은 아직 대중에게 많이 접해지진 않은 브랜드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배치도이고요. 이쪽이 가지역이고요. 이쪽이 가지엘 뉴타운입니다. 이쪽이 1동, 여기 2동, 이렇게 3동이고요. 인상적인 부분이 타입이 정말 많습니다. 이따 같이 보겠지만 어떤 타입은 유난히 경쟁이 좀 높을 거고요. 어떤 타입은 또 경쟁이 낮기 때문에 이제 좀 전략적으로 이제 공략을 한 분들이 또 좋은 결과 맞이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드파인 연희 현장과 맞은편에 가지엘 뉴타운 현장입니다. 지금 여기가 드파인 연희 현장이고요. 여기가 3동, 여기가 2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간선도로 지하로 쭉 가면
네, 이렇게 가지열 뉴타운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교나 이런 곳은 배정이 불가능하지만 기본적인 인프라는 같이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은 또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지열 뉴타운이 뭐 인프라가 많아서 정말 살기 좋고 편리하다, 뭐 백화점이 있거나 상가도 굉장히 촘촘하면 멀리서라도 와서 그 상가를 이용하고 좋잖아요. 근데 여기는 학원이 많거나 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열 뉴타운도 중학교 학군이 약하고 학원이 많지 않아서 이제 목동이나 또 다른 쪽으로 이사를 많이 간다고 하십니다. 다시 홈페이지로 돌아왔고요. 동호수 배치도를 보면 이렇게 1동, 2동이 보이는데 색깔이 펴진 게 일반 분양 물량인데 이 고층에도 있는 걸 보면 로얄동도 충분히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3동이 가장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3동은 조합원 분들이 많이 가져가셨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4구나 3구 같이 소형 평수도 많이 배정하는 반면에 해당 단지는 대부분 소형 평수는 다 이렇게 임대 물량으로 배정되어 있고 59제곱미터 이상으로 배정되어 있다는 부분은 또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하다 보면 어떤 부분은 장점이고 어떤 부분은 단점인 부분들이 계속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트를 보면 타입이 전부 다 18개입니다.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일부 타입은 또 줍줍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타입을 간단하게 보면 예전에 철산역자이처럼 소형 평수를 그 3단지 끝자락에 언덕이 심한 그쪽에 몰아넣거나 그러진 않았고 이 특파인 연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타입이든 다 고루고루 동에 배정될 수 있도록 분산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타입별로 금액 차등은 있지만 큰 차이는 없었고요. 한 가지 인상적인 부분이 재개발 지역치고는 평면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판상형이 대부분이고 또 타워형이 별로 없다는 것이 인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59A부터 4베이 판상형이고요. 59B는 이렇게 타워형이고요. 74A는 4베이 판상형이고 여기 1동에 배정됩니다. 상당히 많아가지고요. 한번 쭉 홈페이지를 눌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베이 판상형이고요. 54C는 4베이 판상형이고 1동이 배정됩니다. 59A는 판상형이고 2동에 배정이 되고요. 타입 괜찮죠? 75B는 4베이 판상형이고요. 75C는 4베이 판상형에 2동이 배정되고요. 84A는 3동과 2동이 배정되고 판상형입니다. 84B는 마찬가지로 4베이 판상형에 2동과 3동이 배정되고요. 84C는 판상형에 2동과 3동 배정됩니다. 84D는 판상형에 3동이 배정됩니다. 84E는 판상형에 3동이 배정됩니다. 84F도 판상형에 3동 배정되고요. 여기서부터가 좀 신경 쓰이는데 84G, HI가 상대적으로 타입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전혀 문제될 건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타워형이고 여기 이게 꺾인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사실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고 이면 개방형으로 해서 이렇게 쓰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실이 이쪽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4H도 마찬가지고요. 84I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세 타입이 가장 경쟁률이 좀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115PB 같은 경우에는 펜트하우스고 세대가 한 세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희소성은 있는데 이제 금액이 제일 중요하겠죠. 금액은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주자 고지 공고문입니다. 2029년 1월 입주이고요. 타입이 18개로 상당히 많습니다. 25평 같은 경우에는 기준층 기점으로 한 12억 정도 되고요. 계약금 10%, 중도금 60%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계약금 1,000만 원만 납부하면 일단 계약서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약을 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된 건 분명하거든요. 일단 1,000만 원 내서 계약하고 나머지 1억 1,000만 원은 30일 내에 어떻게든 마련하면 되는 거니까 갈팡질팡 하는 분들에게는 계약을 유도하게 하는 장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84A 같은 경우에는 14억 5천이고요. 주변에 간선도로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고층을 배정받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단지는 제가 이미 저번 주 금요일 날 같이 판단하고 저희 스터디 분들에게 미리 설명을 쭉 드렸던 단지인데요. 일단 해당 단지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요약을 해보면 일단 단점이라고 한다면 역세권도 아니고요. 거리도 꽤 멀고 또 초등학교도 굉장히 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확실히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단지 모양도 고르지 않다는 부분 그리고 심지어 그 단지가 쪼개져 있다는 부분 그리고 맞은편 내부 소논로가 있어서 시끄러울 수 있고 분진 등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 등은 분명히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일단은
이 서울의 상승세가 가장 좀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 중심지로부터 계속 온기가 퍼져 나와서 최근에는 뭐 노도강이나 금강구 또 이 서쪽 주변으로도 거래가 이루어져 있고, 해당 단지도 지금 입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6, 7, 8 거의 3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같이 누릴 수 있는 단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해당 단지만 놓고 봤을 때는 끌리지 않을 요소가 많이 녹아져 있는 것은 사실이나 3년이라는 시간을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억대 정도의 프리미엄은, 뭐 1억 전후의 프리미엄은 충분히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단지 모양이 네모 반듯한 게 가장 좋지만 서울에 보면 이렇게 부지 모양이 못난인 곳들 정말 많거든요. 사당동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부지 모양이 길쭉하고 언덕이 진 곳들 상당히 많고요. 그럼에도 금액은 계속 오르고 있죠. 이렇게 관악구 같은 경우에도 부지 모양이 굉장히 길쭉하고 또 언덕진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심지로의 거리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추이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해당 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가점이 높으시다거나 특공 점수가 높으신 분들에게는 사실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단지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뭐 강남 3구, 용산, 노량진, 흑석, 서울에 괜찮은 지역들이 앞으로 분양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지를 하는 것이 고가점자분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하지, 해당 단지는 사실 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점수가 되시는 당첨권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해당 단지는 저 역시도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좀 가점이 낮으신 분들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적합한 단지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빠르게 가치 판단을 해드렸고, 이제는 경쟁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파인 연이 특별응급 청약 접수 현황입니다. 특별응급이고요. 총 181건 모집에 6,000건 정도 접수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6,000건의 통장 중에 대부분이 여기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물량에 많이 몰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물량을 빼고는 나머지는 사실 그렇게 많이 접수가 된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가 다자녀인데 하나 모집에 7개, 하나 모집에 8개, 한 개 모집에 12개. 사실 이 정도면은 많이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여기 노부모 같은 경우에는 하나 모집에 서울에서는 하나 들어오지 않고 기타 지역에서 하나가 들어왔죠. 노부모나 다자녀 특권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사실 해당 단지 넣기에는 좀 아쉬운 거죠. 저는 뭐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혼부부 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신생아 특공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사실 조금 아쉽긴 해요. 왜냐면 신생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좋은 단지에 당첨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모집에 하나 넣으신 분들, 뭐 이분은 100% 당첨이긴 하지만 좀 아깝긴 합니다. 아깝긴 하고요. 오히려 이제 우선이나 일반 공급 분들은 좀 고민할 만한 단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 접수 건수는 8,000건으로 많지만 이제 신혼부부의 생애 최초의 유난히 많이 쏠려있기 때문에 흥행한 경쟁률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공급 경쟁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열어보는 건데요. 151건 모집에 6,655건 이 들어왔네요. 그리고 가장 많이 들어온 걸 보면 59 타입이 3,000건, 1,500건으로 해서 가장 많이 들어온 걸 볼 수 있고, 역시나 경쟁률도 66대 1, 44대 1로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00세대를 18개의 타입으로 쪼개놨기 때문에 어디가 가장 좀 경쟁률이 낮았는지 좀 찾아보면 여기 84F가 10대 1, 그리고 84H가 15대 1, 또 I가 16대 1로 상당히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해당 타입들 평면이 꺾여 있고 또 타워형이기 때문에 아마 좀 인기가 확실히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근데 해당 단지의 프리미엄은 뭐 타입과 상관없이 같이 오를 때 올라주기 때문에 오히려 H나 I를 쓰신 분들이 잘한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작은 수익을 내더라도 일단 당첨되는 게 우선이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특파인 연이 가치 판단과 경쟁률을 같이 한번 봤고요. 요즘 같은 상승세 분위기에서는 특파인 연이는 안전마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계약을 하는 것이 특히나 중저 가점자분들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인 단지라고 보여집니다. 단지와 관련해서 또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청약과 관련해서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거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카톡방 링크를 공유해드릴 테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